안녕하세요. 이번에 해볼 건 드디어 이제 타입스크립트가 진행할 건데, 음, 타입스크립트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좀 중급이에요. 약간, 예, 개념 자체가. 지금까지 한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야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이제 좀 기존에 어떤 분들이 보셔야 되냐면 뭐 자바스크립트나 이런 것들로 뭐 현업을 띄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 뭐 처음부터 했던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오늘부터는 이제 좀 보셔도 될 것 같고 오늘 뭐 할 거는 뭐 대체적인 뭐 그런 뭐 자세한 막 타입스크립트 어떻게 하고 막 이런 정도는 아니고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떤 장점이 있고 뭐 그런 쪽 위주로 좀 시작을 해볼 거예요. 일단 개발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사실 진입 장벽이 저는 개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시작을 해야지 뭐라도 뭐 트라이를 해볼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면서 개발 환경 어떻게 구성하는지 특성은 뭔지 장점은 뭔지 정도만 좀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프로젝트 가서 ts라는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vs 코드로 열어보자고요. 이제 테스트 ts 현재 비어 있고 항상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나서 이거는 이제 노드 관련된 어떤 그런 패키징이니까 얀 이닛을 해서 패키지.json이 무조건 있어야 되죠. 우리의 프로젝트에는 항상 있어야 돼요. 패키지.json을 generate 하는 거 얀 init. 그래서 일단은 대충 만들어서 패키지.json이 있으면 된다. 뭐 이렇게 써줘도 돼요, 사실은. 이거를 외울 수 있으면 이렇게 쓰면 되고, 라이센스 뭐 이런 거 없어도 되죠, 사실. 예, 그리고, 이제 타입스크립트를 시작해야 되니까, 타입스크립트를 시작할 때는,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 강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다? 예, 그 출제자, 시험 잘 보려면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되는 것처럼, 이 만든 사람의 의도를 알아야 되는데, 만든 사람이 문서를 잘 써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핸드북으로, 베이직부터. 예, 요거를 보면서 하시면 되는데, 제가 뭐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어, 다 알아야 되나? 이렇게 하나씩 공부하면 늘 말씀드리지만 재미없어서 지쳐요.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목적만 이룬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뭐 그냥 막 하려니까 되질 않잖아요. 그래서 최소한만 알아야 돼요. 제가 개발자로서 늘 강조하지만 최소한만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면서 계속 이제 여기 찾아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처음부터 막 이거 베이직부터 해가지고 이건 이거구나 공부 막 이렇게 필기하면서 백날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물론 뭐 그런 식으로 뭐 스타일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는 못 봤어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는 직접 만들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든지 뭐 그렇게 해야지만 훨씬 효율이 있다 정도는 이제 그만 얘기해야지 꼰대 같은데. 일단은 얘를 이제 타입스크립트를 구동하려면 일단 우리가 이제 JS 파일을 썼죠. 근데 이제는 이런 파일을 쓸 거예요. ts라는 파일이죠. 타입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는 JS. 그래서 뭐 간단한 let a는 3, 로그는 a. 뭐 이런 정도로 해놓고 얘를 뭘 할 거냐? 자바스크립트 파일로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타입스크립트에 대해서 이제 또 설명을 하면은 이 TS 파일을 직접 구동하는 게 아니에요. 타입스크립트는 뭐냐면 이 파일을 이용해서 뭔가를 쭉 작성한 다음에 결국에는 JS 파일을 돌리는 거예요. JS 파일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아름다운 JS 파일을 만들 것이다. 근데 JS 파일에는 뭔가 이렇게 뭐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자유도가 높은 반면에 위험도도 같이 높은데 타입스크립트는 그런 위험도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이런 정도로만 좀 생각해 주시면 그 정도는 편하지 않을까?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타입스크립트를 돌리려면 타입스크립트를 깔아야 되는데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글로벌로 가급적 깔지 마세요. 자, 타입스크립트를 글로벌로 깐다. 글로벌로 깐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npm i-g 이런 식으로 -g가 들어갔다는 거는 이제 어디서나 타입스크립트를 외치면 그 코맨드가 어디서나 먹는 뭐 그런 애죠. 근데 그거 하지 말라. 왜냐? 타입스크립트 버전마다 차이가 있고 작년에 제가 3.0으로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 이번에 4.0이 되면은 두 개 또 상이한 막 에러가 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하여튼 그래서 항상 의존성 디펜던시는 이 프로젝트 내에서 이 프로젝트만 잘 돌아가게 하는 게 좋다.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깔면 돼요. 뭘로 까냐? 데브 디펜던시로 깔아야죠. 개발자 전용. 왜냐? 타입스크립트라는 것 자체가 이 코드에서 나올 일은 없으니까 개발자 의존성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주면 설치가 됐죠. 그럼 패키지.json을 열어보면 타입스크립트가 지금 4.95잖아요. 이제 좀 곧 있으면 이제 5 나온다는 거. 5 버전 나오면은 보통 이거를 메이저, 요걸 마이너, 요게 뭐 빌드 버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데 메이저 버전이 바뀌면은 완전 막 달라져요. 뭐 하는 방법이. 그리고 요 앞에 마침 말 나온 김에 꺽쇠가 무슨 뜻이냐면 그냥 4.9 요렇게 있으면은 그냥 4.95인 건데 요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제가 만약에 어느 날 이렇게 얀 하면은 노드 모듈스가 이제 설치가 되잖아요. 노드 모듈스가 이제 설치가 되는데 그때 요 꺽쇠가 있으면은 4.96이나 4.97이나 이런 식으로 아니면 4.10점 몇이나 그러니까 4는 넘기지 않는다라는 이제 그런 꺽쇠예요. 그러니까 노드 모듈스를 제가 지금 삭제를 하고 나면은 얀만 하면은 이제 다 깔리는 건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타입스크립트는 대부분 타입스크립트 뿐만 아니라 대부분은 가급적이면 여기 프로젝트 내에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좋다. 일단은 그래서 타입스크립트로 이 파일을 콘솔 로그가 이제 헬로 월드라고 할까? 아무튼 하나 더 쓸까? 헬로 한번 찍어야 돼. 개발자는 원래 헬로 찍어야 돼. 근데 헬로를 어떻게 찍냐? TS 파일. JS 파일은 어떻게 돌렸죠? 점 하면 index.js가 실행되죠. 당연히 안 돼. 노드 하면 index.ts 당연히 되죠. 되긴 되는데 왜 되냐? 그냥 자바스크립트랑 똑같이 생겼으니까 얘가 이제 TS라는 확장자잖아요. 확장자일 뿐이지 안에 내용은 JS랑 다름이 없으니까. 근데 타입스크립트에 있는 내용 뭐 이런 거 타입스크립트는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좀 이따 설명드릴 건데 이런 거는 이제 노드로 되지가 않아요. 이게 뭐니? 이게 뭐야? 갑자기 콜론 왜 넣었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TS 파일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TS는 항상 JS를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거다. 자, 그럼 JS 파일로 만드는 걸 뭐라고 하냐? 원래는 이제 컴파일이라고 하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안 찾아봤어요, 이게. 제가 강의 자료를 미리 준비하고 뭐 공부하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 실무에서 하던 걸 그냥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저도 따로 공부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원래 컴파일이라는 건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문자로 써는 걸 바이너리, 이진수 이런 거 제가 한번 예전에 초창기 때 말씀드린 적 있죠. 모든 이 컴퓨터에 있는 뭐 파일 그거는 다 사실 다 이거 다 0101로 돼 있다. 이진 파일 0 아니면 이진 비트로 돼 있는 거예요. 0 아니면 1인 걸로 또르륵 나와 있는데 그런 파일로 만드는 걸 이제 컴파일이라고 하는데 얘는 JS 파일로 만드는데 JS 파일은 이진 파일이 아니죠. 그냥 똑같은 파일인데 이제 둘 다 문자열 요런 거를 이제 자바스크립트 파일로 바꿔줄 뿐. 그러니까 뭐랄까 제네레이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 모르겠네. 하여튼 트랜스 파일 그런 거 공부하셔도 돼요. 그리고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건 그거래요 하고 저는 잘 몰라서 그런 걸. 아무튼 간에 이제 얘를 JS 파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TS 타입스크립트를 깔았다는 건 뭐냐면 TSC라는 어떤 명령어가 있어야 돼요. 명령어가 TSC인데 TSC가 어디에 깔렸냐면 지금 타입스크립트 데브 디펜던시로 깔았으니까
이런 게 있고, 요 빈에 명령어들이 이제 들어가요. TS 서버랑 뭐 이런 게 있는데, 요 TSC가 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럼 요 파일을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건 뭐다? yan run 하고 TSC 하면은 요 빈에 있는 파일을 런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yan은 npm이랑 다르게 run을 빼도 되죠. 이렇게만 해줘도 tsc 파일로, 그러니까 ts 파일이 js로 바뀐다. 근데 지금 에러 나죠. 이 무슨 에러인지를 개발자는 항상 뭐가 에러 나면 봐야 되는 거죠. 뭐냐면 커맨드 어쩌고 저쩌고인데 요게 워킹 디렉토리 안에 없다는 얘기예요. tsconfig.jsn이 없으면 타입스크립트는 돌아가지 않아요. 무조건이에요. 그럼 tsconfig을 어떻게 만드냐? 여기서 카피할까? 아니죠. 얘도 제너레이터가 있죠. 제너레이터는 뭐냐? 그래서 yan tsc 하면은 아까 그걸 실행한다고 그랬죠. 근데 init이 있어요. 근데 그냥 tsc init은 아니고 이렇게 대시대시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뭐 나와 있죠. yan tsc하고 뭐 물음표 쳐도 아마 나올 거고. 그래서 예전에 그래서 그런 게 결국에는 요가요 CLI라고 했잖아요. 이런 터미널 이런 거 얼마나 많이 쳐요. 그러니까 이거 친숙해져야 된다니까 개발자는. 이걸 딱 이닛을 하는 순간 그 파일을 제너레이트 해줄 거예요. 그래서 tsconfig이라는 JSON 파일이 있는데 이런 것들 지금 주석 처리되어 있는데 이렇게 풀면은 주석을 풀고 하는 건 뭐다? 컨트롤 슬래시. 그럼 이렇게 타입이 있다가 없다가. 그러니까 옵션들을 이렇게 많이 넣을 수 있는데 아주 기본 옵션으로 지금 한 대여섯 가지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아주 필수 옵션. 나중에 이제 뭐 경로라든지 뭐 이런 거 어딜로 뭐 되고 하는 것들은 나중에 이제 바꿀 수 있는 거고 지금 아주 완전 기본 옵션으로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된 상태고 그러면 이제 파일을 만들었으니까 yan tsc를 하면은 이제 빌드를 해가지고 JS 파일을 만들어 준 거죠. 얘가 된 거예요. 여기에 있던 이제 타입스크립트 구문인데 이게 여기에선 없어졌죠. 자바스크립트엔 그런 문법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JS 파일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얘는 node index.ts는 안 됐지만 당연히 index.js는 되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사실 타입스크립트 이제 변환하는 건.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편하게 개발을 했잖아요. 플레이그라운드에서 뭐 좀 저장하면은 바로 콘솔로 뭐 뿌리고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TS로 만약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yan tsc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이거 바꾸고 값 바꾸고 노드 인덱스하고 이거 언제 하고 자빠져 있어요. 그 시간이 얼마 걸리겠어요. 그거를 하려면은 여기에서 이제 스크립트를 넣어서 이제 뭐 하는 방법도 있지만 좋은 방법이죠. TS 파일을 즉시 그냥 실행시켜버리는 그런 애가 당연히 있겠죠. 일단은 얘 빌드 하는 거를 yan ts니까 ts 요것만 쳐도 빌드죠. 그래서 yan 빌드를 하면 위에 yan ts랑 같은 이제 명령어죠. 얘나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좋아요. 빌드로. 왜냐면 yan tsc 하면 나중에 이제 필요한 것만 해야 되는데 나중에 막 쓸데없는 ts 파일까지 다 막 저렇게 만들어 버리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빌드를 만들고 우리가 만들어야 될 거는 dev죠. dev를 해가지고 뭔가를 이제 해줘야 되는데 노드몬을 깔아야 되죠. 이제 노드몬으로 ts 파일이 과연 될까요? 당연히 안 돼요. 노드몬은 js 파일만 실행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우리 노드몬으로 할 건데 일단은 첫 번째 ts 파일을 바로 우리 개발 모드로 할 수 있는지 자 그거는 뭐냐면 요 ts 노드라는 이런 게 또 있죠. 누가 만들었냐? 타입스트롱 뭐 여기서 만들었나요? 위클리 다운로드 이런 걸 보고 가급적 하시면 돼요. 요 정도 했다는 건 이건 꼭 사야 돼 뭐 그거잖아요. 이건 꼭 받아야 돼 이런 거예요. 이 정도는. 그래서 얘도 당연히 뭐라고 돼 있을 거냐면 인스톨에는 얘도 당연히 요런 걸 하라고 해. npm 인스톨 -g는 글로벌로 설치한다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글로벌로 설치하는 장점도 있지만
예, 프로젝트마다 따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yan add dev ts 노드를 이 프로젝트에만 설치해서, 이 프로젝트는 아주 독립적으로 만들라 이 얘기예요. 독립적으로 지금 만들어졌죠. 그래서 얘는 지금 ts 노드가 이렇게 깔렸고, 얘를 어떻게 쓰냐, ts 원래는 노드하고 index.js였는데 얘는 ts 노드하고 index.ts 이렇게. 왜 안 되지? 그냥 실행 안 되죠. 지금 얘도 이제 ts 노드가 b 내에 이렇게 들어갔을 텐데 어떻게 실행한다? yan ts node index.ts 이렇게 실행을 한다. 그러면 뭐 일단 나오죠. 그래서 지금 요 키워드를 여기에 등록할 필요가 있죠. 일단 ts node index.ts를 이제 개발할 때 쓴다. 근데 지금 이거는 뭐냐면은 한 번 하고 땡이잖아요. 지금 요거 바꾸고 나서 뭐 되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거까지는 안 되죠. 노드 몬이 실행 안 됐으니까. 그래서 노드 몬을 보면은 왜 설명이 없냐. 아무튼 얘도 디펜던시 add 이렇게 dev 디펜던시로 깔린 거를 확인을 합시다. 노드몬이 2.0이 깔렸고, 노드몬을 까는데, 그러니까 노드몬으로 실행하는데, 자, 노드몬으로 실행을 할 거야. 근데 두 개가 실행되는 거잖아요. yan 노드몬, yan ts 노드. 그렇게는 안 돼요. 그러니까 노드몬을 띄우는데 이렇게 해줘야 돼요. exec, execute, 실행하다라는 거예요. 노드몬으로 요 내용을 실행해줘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사실 원래 여기 나오는데 어디 가야 되나? 이게 얘가 아닌가? 아무튼 저도 이런 설명을 보고 해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작자의 의도는 뭐 이런 데 나와 있겠죠. 어떻게 쓰려고 뭐 exec랑 watch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한번 해보면 yan dev를 해보면 노드몬으로 ts 노드까지 두 개가 이제 실행이 되면서 ts 노드 이렇게 저장만 해주면 이렇게 바로 기존에 우리가 JS 노드몬으로 하듯이 이제 되게끔 됐죠. 그래서 이제 디버그 할 때, 이제 개발할 때는 dev로 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다 했다 하고 할 때 yan 빌드를 해가지고 요 JS 파일을 노드로, 그때는 TS 노드가 아니라 노드로 이제 돌리거나 뭐 다른 뭐 돌리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나중에 실제 배포할 때는 좀 다른 걸로 해야 돼요. 뭐 그런 걸로 이제 실컷 돌리면 이제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개발 환경 아주 기본적인 개발 환경까지는 이제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타입스크립트 강의를 사실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목이 뭐 시작하기인데 그냥 시작만 시켜놓고 트리거만 당겨놓고 나머지 이제 해야 될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걸 찾아서 공부하세요 이렇게 하면 되게 싫어하겠지. 근데 완전 공부하라는 건 아니고 생각보다 알아야 될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겁을 먹어요. 보통 타입스크립트 막 지금 뭐 Vue.js도 하고 뭐 좀 파이어베이스 뭐도 해야 되고 막 파일 그 타입스크립트까지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근데 정말 겁낼 필요 없는 게 제가 오늘 하는 거 그 정도만, 그러니까 제가 왜 알려드리려고 하냐면 이걸 모르면 진행이 안 되니까 그 정도. 그러니까 진행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해놓고 그 다음은 이렇게 여기 에브리데이래잖아요. 매일매일 타입을 공부하든지 사실 공부할 것도 없는데 좀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라는 거죠. 일단은 제가 타수가 느리기 때문에 콘솔 로그는 이렇게 미리 치환해 놔야지. 이렇게 해놓고 먼저 이걸 보자고요. 제일 중요한 거. 자, 타입스크립트에는 이제 타입이 정해집니다. 항상 타입이 정해지는데 타입이 정해졌다 한 건 let이라는 거는 이제 콘스트는 원래도 바꿀 수 없지만 let은 a를 맘대로 바꿀 수 있죠. 이렇게.
근데 reset a가 갑자기 문자로 이렇게 바꾸면은 이제 타입스크립트는 그런 건 용인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예, 얘는 넘버라고 이렇게 해놨으니까. 근데 요 구문은 사실은 뭐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잘 봐요. 3433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문자예요. 지금 숫자잖아. 이미 알고 있는 거는 생략을 해도 된다. 하지만 여전히 에러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자유도를 줄 수가 있어요. 이제 항상 이 타입을 정해줘야 되는데 얘는 넘버도 되지만 오아 파이프를 하나 넣어줘요. 안 보이네 이것 때문에. 예, 숫자가 될 수도 있지만 문자가 될 수도 있어 라고 하면은 가능한 거예요. 안 그러면은 숫자만 써야 돼. 정말 무식하게. 예, 그래야 되는 거고, 사실 이런 변수 체크도 중요하지만 저런 단일 변수는 크게 위험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오브젝트 같은 거는 상당히 위험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랑 이제 펑션에 이제 들어가는 인풋. 예를 들어서 이제 썸 함수, 우리 맨날 이거 연습할 때 진짜 좋은 것 같아, 썸 함수. 이거는 이렇게 하면 A와 B를 리턴한 값이 되는 이제 더하는 함수라고 했잖아요. 이제는 이런 걸 용인하지 않습니다. 지금 A는 N인데 N이라는 타입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뭐 이건 말이 안 되는 건데 N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아무거나 써도 되는 건데 그런 거는 잘 용납을 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뭐냐면 얘가 넘버고 얘도 넘버다. 그래야지만 이게 가능하다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얘를 PR로 치환했으니까 썸 함수로 바로 1 더하기 2를 해보면 당연히 뭐 나오겠지. 3으로 뭐 3인데 만약에 여기다가 문자를 이제 실수로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하다가 문자를 넣으려고 해도 이미 코딩 단계에서 넌 잘못하고 있어를 알려주기 때문에 실수할 확률이 확 줄어드는 거죠. 예. 근데 뭐 이럴 수 있죠. B가 뭐 옛날 자바스크립트라면은 사실 자바스크립트는 타입스크립트로 보면 다 N으로 되어 있는 거야.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잘못된 건 아니죠. 1 더하기 SS면 문자열이라고 보죠. 1을. 그럼 뭐 1SS 같은 뭐 이상한 이런 함수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타입은 상당히 이런 실수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중요한 걸 왜 쓰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 두 가지, 변수에서의 중요함 그리고 펑션의 인풋으로서의 중요함.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다음 중요한 게 이제 오브젝트예요. 그 오브젝트는 뭐 예를 들어서 오브젝트라고 하지 말고 뭐 강의에서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스튜던트 뭐 이걸로 하자고요. 스튜던트 학생 이것도 좋잖아. 그럼 보통 뭐라고 하냐면 네임이 뭐 있고 네임이 뭐 있고 뭐 에이지 나이가 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자바스크립트에서 이제 이거를 똑같이 해볼게요. 여기 마침 옆에 자바스크립트가 있잖아. 이렇게 해놨을 때 스튜던트라는 놈은 age랑 name만 이렇게 있잖아요. age랑 name이 있지만 갑자기 생뚱맞게 이거 가능해요. 이런 게 가능해요. 원래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스튜던트는 완전 변질돼 가지고 이제 나중엔 뭐가 뭔지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추가하는 거야 아마. 지멋대로. 이렇게 되면은 완전 프로그램 완전 진짜 이거 오브젝트 때문에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이것 때문에 완전 꼬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이 안 돼요. 얘는 스튜던트에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에이지랑 네임 두 개밖에 안 나와. 아무리 해도. 나는 그래도 막 강제로 할 거야? 당연히 안 돼요. 이런 이제 실수를 방지할 수 있는 뭐 그런 것인 거죠.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런 것들은 언제 작용하냐면 보통 이런 거를 이제 펑션에 넣어가지고 어떤 결과를 받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이런 거죠. 뭐 펑션
후 뭐 대충 귀찮으니까 오브젝트. 이거 오브젝트 그게 없네. 오브젝트 이 스튜던트를 넘기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스튜던트라는 오브젝트를 여기에 넘겨서 오브젝트의 네임을 이렇게 바꾸고 싶다. 예, 당연히 안 되죠. 오브젝트가 어떤 형태인지를 알아야 돼. 얘 스튜던트를 넣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풀하고 하지 말자. 스튜던트 체인지. 스튜던트를 체인지 하겠다. 뭐 이런 함수가 있다고 쳐요. 근데 이거에 대한 명시가 없으면은 이제는 허용을 안 해줘요. 그래서 조금 귀찮은 게 딱 이거 하나인데, 귀찮은 만큼 실수도 많이 줄여주니까 꼭 귀찮지만 좀 만들어주세요. 바로 인터페이스라는 형을 만들어줘야 돼요. 보통 인터페이스는 그래서 대문자로 시작을 해요. 왜냐면 얘는 알맹이가 없는 애요. 내용이 없고 아무 내용도 없고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형만 있는 거죠, 형. 그래서 얘는 이 스튜던트라는 애는 뭐냐면 네임이 스트링이야, 얘는. 그리고 에이지 나이는 넘버로 돼 있어 라고 해놓고, 얘를 이렇게 비워놔도 쓸 때도 편한 게 뭐냐면, 얘는 스튜던트로 내가 선언을 할 거야. 그럼 이렇게 중괄호, 이게 중괄호인가요, 대괄호인가요? 아무튼 네임은 이렇게 딱 나오죠. 네임이 쓸 수 있게끔. 근데 지금 스튜던트 네임을 썼더니 얘가 빨간 줄이 딱 쳐지죠. 왜냐, 프로퍼티 에이지는 왜 안 썼어, 이거죠. 알았어, 그럼 쓸게. 코딩하면서 이렇게 다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쓰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썼지, 이제 됐지. 근데 오브젝트는 이제 뭐예요? 내가 여기 change라는 곳에 넣을 거는 student란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넣을 거야. 그래서 역시나 이 실수는 아무거나 넣을 수 없고, 이렇게 오브젝트에 뭐를 바꿀 수 있는 거를 이런 인터페이스를 해서 넣게 된다. 나중에 이제 뭐 여기서 공부할 거는 막 그런 거죠. 인터페이스 뭐 이거 확장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찾으라고. 나중에 이런 개념만 알면 된다고. 인터페이스가 필요하구나. 알았어, 오늘 짝짝짝 됐어. 이런 정도만 하면 된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뭐 실수를 방지하는 걸 알게 되었죠. 근데 여기다가 뭐 추가로 뭘 넣을까요? 학생 하면 뭐가 있어? 혈액형? 아니다. 취미? 뭐 이게 대문자로, 아니 복수형이 이게 맞나? 아무튼 취미는 이제 어레이 막 여러 개가 있다고 치자고요. 여러 개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취미 인터페이스를 먼저 만들어야 되죠. 하비스 이렇게. 뭐 지금은 돼요. 그래서 지금 원하는 건 뭐냐면, 여기에 뭐 요리도 넣고 싶고 뭐가 있을까, 뭐 하여튼 취미 쿡 뭐 요리라고 넣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레이로 했단 말이야 했는데 안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어레이도 형이 필요해요. 이 어레이는 어떤 형이다? 이거는 스트링 어레이야. 이렇게 써주지 않으면은 여기에 이제 쿡하고 여기다 이제 이런 건 되죠. 이런 건 되는데 여기다 숫자를 쓰려고 하면 안 돼. 왜? 얘는 스트링 어레이니까.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이제 맘대로 이렇게 못하고, 그리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합의에는 종류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네임부터 한번 해볼게요. 네임을 이 학생들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 학교는 3명밖에 없어. 뭐냐면 AAA랑 너무 길다. B, C, 세 학생밖에 없으면 이렇게 오합 파이프로 이렇게 3개만 이제 쓸 수 있게 돼요. 그러면 XX 이런 거 안 돼. B, 얘는 되죠. S 안 돼. A, B, C 밖에 없는 학생이니까 이렇게 3가지만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실수를 또 방지할 수 있죠. 여기 얘도 뭐 이제 C로 바꿔줘야 되는 거고. 자, 그렇게 되는 거고, 합의도 마찬가지. 이 학교에 있는 이제 막 그 취미가 뭐 여러 개 있을 줄 없잖아. 뭐 그러면은 쿡이랑 지지만 있다 만약에,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도 똑같죠. 쿡와 gg. 지금 생각하기 귀찮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은 다른 애는 쓸 수가 없고 오로지 취미는 2가지고 학생은 3가지밖에 안 된다. 이런 제한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뭐 이건 좀 어려운데 뭐랄까 뭔가 이제 자식 개체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확장을 할 수 있어요. 여기에 이제 또 오브젝트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건 생각이 안 난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제 형을 지정하는 것보다 인터페이스를 하나 더 만드는 거죠. 뭐 얘 없을까요? 얘. 생각이 안 나. 아무튼 옵션이라고 해요. 옵션. 뭐 옵션스가 있어가지고 여기에는 뭐 섹스, 스트링, 그 성별, 혈액형이 뭐 영어로 뭐지? 몰라. 아무튼 얘는 뭐 넘버,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옵션스가 이렇게 있을 수 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귀찮은 게, 봐봐요. 이거를 또 넣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하는 거죠. 옵션스. 오브젝트로 해놨네. 이 옵션스로 해야지. 옵션스를 이렇게 뭐 해서 얘는 뭐가 되냐면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x는 뭐 메일이래.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YY는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옵션은 말 그대로 좀 옵셔널 하잖아 이게. 안 쓸 수도 있고 그럴 때 뭐 이런 정도만 알아주면 돼요. 이렇게 물음표. 그럼 얘가 없어도 동작하는데 지장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뭐 이 정도. 나머지는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찾아보면 되고 그 밖에 뭐 당연히 뭐 이런 식으로 해서도 뭐 되고 그래서 뭐 애석하게도 타입스크립트에 대한 강의는 저는 여기까지예요. 요 정도를 모르면 진행이 안 돼서 그래요. 사실은 이제 진행하면서 지난 강의에서 막 그렇게 많이 시도를 해봤어요. 사실 제가 타입스크립트를 써보고 이건 꼭 써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강의에 이제 곁들여서 넣었는데 상당히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냐? 이 정도를 안 하고 이제 가니까 잠깐 오늘 30분 했네요. 30분 정도의 개념적인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냥 강경 불도저처럼 무조건 써야 된다고 했는데 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써서 장점이 훨씬 많아요. 단점보다. 단점은 귀찮음이 있죠. 이 인터페이스라는 걸 선언해야 된다는 정도. 나머지는 다 보완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거를 결국에는 얀 빌드를 해보면 어떤 모양새인지. 오늘 끝났어요. 그래서 더 이상 강의를 이거에 대해서는 안 하고 요 정도만 이제 알면은 모르는 건 그때그때 뭐 질문해서 뭐 한다든지 뭐 공부하라고 할게요. 뭐 그런 식으로 하지. 얘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파일로 오히려 더 적네. TS보다. 인터페이스가 없으니까 여기에. 뭐 이런 식으로 JS 파일로 그러니까 제너레이트 된 거예요. 결국 실행은 당연히 노드 뭐 점이지 index.js를 실행한다는 거고 똑같은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하여튼 타입스크립트는 이런 거고 이렇게 개발 환경을 꾸려서 요걸 보면서 연습을 하시든지 아니면 무언가를 만들면서 모자랄 때마다 여기 와서 뭐 하시든지 그건 이제 자유인데 뭐 요 정도까지만 하면 된다. 제 기준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타입스크립트 이상입니다.